오늘은 여러분들한테 2020년에 핵심적인 키워드가 됐었던 9개의 키워드가 어떤 거가 있었는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한번 관련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0년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부동산 시장들이 어떻게 흘러왔고, 그리고 어떠한 키워드들로 인해서 지금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텐데크. 오늘은 2020년 꼭 알아야 할 9개의 부동산 키워드란 주제로 제가 영상을 좀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이 이제 얼마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2020년도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왔고 변화하게 됐고, 그리고 어떠한 키워드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면은 첫 번째로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태, 그래서 그 바이러스 사태가 굉장히 지금도 굉장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고,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이제 언택트, 그리고 뭐 비대면, 뭐 이러한 단어들이 많은 분들한테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하게 됐고, 그리고 원격 근무나 온라인 쇼핑이 이제 증가되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회의 같은 거를 할 때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화상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미팅 같은 거를 할 때도 화상회의로 대부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비대면 시대에 도래해가지고 이 삶의 그러한 생활 자체가 많이 틀려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유통시장 판도 변화가 됐고,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의 침체, 그래서 부동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상업용 부동산의 침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1층의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공실이 대부분 없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1층의 상가들도 강남 같은 경우에도 1층의 상가 대로변들의 임대가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지역의 그런 상업용 부동산들도 지금 침체기를 맞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바이러스 사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는 최고치를 지금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런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그 침체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역발상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상업용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누군가는 이 상업용 부동산에서 또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게 비단 나쁘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상업용 부동산으로 손실을 많이 보지만, 또 누군가는 그 손실을 보는 이 부동산을 매입해 줌으로써, 활용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더 저가에 팔아야 되는 이 부동산을 비싸게 사주는 역할을 하는 시장의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의 침체가 이제 바이러스 사태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동산의 하나의 투자의 축이 될 수도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인데, 좀 비대면 시대를 맞아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현명하게 건강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그리고 집을 잘 안 보여주려고 한다고 하죠. 전세나 매매 같은 경우에도 외부인이 집에 오는 거를 굉장히 꺼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와 아울러서 이 거래의 절감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금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저금리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기준금리 역사상 최저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신규 같은 경우에 이제 내년에 경기가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도 지금 내년에 그 우리 시장 상황, 경제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금리가 상승할 수도 있다. 금리 인상이 상승될 수도 있다고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게 됐을 때 과도한 대출을 받게 된다면, 물론 지금 현재는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규제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기타 대출 같은 경우에는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출 규제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과도하게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그래도 리스크를 굉장히 금리 인상을 하게 됐을 때는 무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금리 기조가 두 번째 키워드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2030이나 40까지도 주 수요층으로 등극을 하면서 이제 매매의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패닉 바잉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들도 많이 쓰는데 지금 현재 30대의 그 주택 구매량이 굉장히 무섭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울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그 비중이 30대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40대하고 50대는 이제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인다고 해요. 아무래도 30대 분들이 가점이 낮거나 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든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활용할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매 가격이 상승을 했고 전세 가격도 많이 따라온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이런 갭을 이용해서 두 명 중에 한 명은 갭 투자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금리 시대가 되면서 이제 실물 자산으로 이제 돈을 이동시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대의 패닉바잉 현상도 굉장히 무거운 것이 2020년에 뜨거운 키워드 부동산의 화두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매월 쏟아지는 부동산 대책. 그래서 24번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런 대책들이 많이 쏟아졌어요. 뭐 규제지역 확대라든가 부동산 세금 강화, 전입 의무 부과, 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이러한 24번의 부동산 그 규제 대책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 시장은 뭐 불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쓸 만큼 규제지역 확대에 따른 뭐 풍선 효과, 그리고 부동산 세금 강화에 따른 이제 세입자들에게 그러한 세금이 전이되는 그런 현상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부동산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부동산 시장의 형국을 보이고 있고,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교체가 될 예정인데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어떤 대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주택 공급의 확대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완화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완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도심의 주택을 공급하는 그러한 공급 대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대책들이 계속 나온다고 해도 뭐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태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구독자분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매월 쏟아지는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제 25번째 나올 부동산 대책, 그리고 신임 국토부 장관께서 좀 많은 분들한테 그냥 임대주택을 너무 늘리지 않고 개인 소유의 주택들, 그리고 주거라고 하는 게 꼭 공적을 토대로 해가지고 주거를 공급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서민들이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그런 주택을 공급하는 거 좋습니다. 좋지만은 밸런스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공공주택과 그리고 공공분양, 그리고 민간 분양, 이러한 그 주택의 공급들을, 니즈는 다 틀린 거니까 수요자층에서, 그래서 소유의 형태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주택들도 같이 무조건 공공주택을 늘리려고 하기보다는, 임대주택을 늘리려고 하기보다는 소유의 형태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주택들도 일부 많은 폭넓은 수요자의 니즈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2020년도에 굉장한 키워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차 3법, 이 내용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니까 간단히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있었고,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뭐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 때 5% 이상 이제 그 계약 금액을 올리지 못하고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 그래가지고 2년이었던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기간을 이제 2년 더 연장을 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4년까지 내가 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규로 이제 나올 그런 정책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에 3+3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년 플러스 2년 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래가지고 과도하게 이렇게 그 계약갱신 청구권의 기간을 늘리는 정책을 추가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별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시장의 충격이 완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3 플러스 3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 임대차 3법에 대한 부분이 2020년도에 또 큰 화두였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면은 청약 광풍, 로또 분양, 정말 많은 청약 수요자분들이 늘어났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로또 분양들도 많았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았던 그런 정말 뭐 5억, 6억, 7억을 남길 수 있는 시세의 반값인 그런 아파트의 분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2019년, 그러니까 작년에 5월에 이제 유튜브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뜨겁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70%까지 대출을 받으면서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제 영상을 보시면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주택 가격이 오름세를 그렇게 크게 보이는 시점은 아니었습니다.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미계약 물량들이 많이 나오는 시점이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청약에 대한 그런 생각들, 정보들을 그렇게 관심을 아주 많이 갖고 있는 시점은 아니었는데, 이제 2020년이 되면서 정말 청약 광풍, 로또 분양이 대두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1순위가 작년 대비 이제 2배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경쟁률이. 그래서 28.5대 1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 과천 지정타 같은 경우에는 500대 1이 넘었었죠. 역대급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 지금 현재 청약 경쟁률은 상당한 수준을 핵심적인 입지 아파트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작년 대비 청약 접수하시는 분들이 증가했고, 그리고 청약 가점 커트라인이 1순위 평균 최저 가점이 이제 서울 58.4점이라고 하는데, 이제 핵심적인 입지에는 65점을 넘어가야 됩니다. 가점이. 최소한 60점을 넘어야 되고, 정말 입지가 좋은 아파트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60점 후반대가 넘어가야지 이제 당첨이 되는 그런 과다 경쟁의 레드오션의 그런 청약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한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런 청약 광풍의 아파트들, 이런 로또의 아파트들을 과연 내가 청약 신청해서 당첨될 수 있는 점수를 가지고 있는가를 잘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추첨제 물량을 통해서 이제 8호 제곱미터 초과의 물량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 물량을 통해 가지고 운이 좋다면 당첨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단순히 그냥 당첨만을 그런 바라는, 단순한 이런 운을 통해서 내가 당첨이 돼야겠다는 그런 청약의 전략들은 별로 좋을 것 같지 않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좀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뭐를 하향 조정해야 되냐면, 누구나가 다 좋은 아파트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남들이 좀 보지 않는, 그래도 내가 실거주, 정말 살 집을 원한다면은 이런 로또의 분양만을 보기보다는 이 하향 조정해서 내가 보는 그런 주택의 질적 주택, 그리고 입지에 대한 부분을 좀 한 단계 밑에 그런 주택들도 지금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2021년, 2022년에 공급 물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급 물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공급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그 수요와 공급의 그 밸런스가 맞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물론 경기가 여기에서 더 안 좋아져 가지고,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뭐 부동산의 가격이나 주식의 가격들이, 실물 자산의 가격들이 조정을 많이 받을 수도 있을 개연성은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한 채의 주택은 꼭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로또 분양만을 너무 집중해서 보시는 것은 별로 좋은 시점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청약 광풍, 뭐 로또 분양, 이러한 키워드가 큰 화두가 됐었던 2020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이 개정이 되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명시, 사항 세부 기준, 그리고 과거보다 까다롭게 관리, 그리고 허위 가장 광고 과태료 500만 원 이하.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시세를 상승시키는데 또 조금 견인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중개업, 뭐 부동산 중개업을 안 하지만, 제가 부동산 중개업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 허위 광고를 많이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금액을 좀 싸게 내놔야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전화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허위 광고나 과장 광고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5억의 아파트를 4억 7천에 올린다는 거예요. 4억 7천에. 그럼 시세가 5억인데 4억 7천에 올리게 됐을 때는 싸니까 사람들이 전화를 하겠죠. 전화를 하게 됐을 때 이제 4억에 7천의 아파트를 이제 5억의 아파트로 유도를 하거나 이러한 기법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허위 매물을 올리게 됐을 때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실매도자 매도자들도 워낙 지금은 똑똑하시고 현명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은 반대가 됐습니다. 5억짜리 지금 시세인데 예전에는 이런 그 허위 과장 광고를 내도 가능했을 때는 싸게 냈죠. 공인중개사분들이. 근데 지금은 매도자분들이 시세가 5억인데 5억 2천에 올려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분들한테. 그러면 5억 2천에 이제 물건을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분들한테. 그러면 5억짜리 매물을 5억 2천에 올리게 되면은 공인중개사 분들께서는 지금 5억의 시세인데 5억에 내놔야 되는데 내려서 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허위 과장 광고 과태료가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호가 매도의 물량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거래되는 물량도 극소수 있지만은 이제 시세를 볼 때 클로징 가격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5억에 최종 거래된 가격이 5억이라고 하면 이 클로징 가격이 시세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아파트의 세대수에 준해서 몇 개의 아파트 좀 평균의 거래 건수가 있어야지 그 아파트의 가격이 이 평균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호가에 의해서 거래가 된 가격들이 계속 상한가를 갱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인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실매도자 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싸게 팔고 싶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내놨을 때, 매물을 내놨을 때 지금은 비싸게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호가를 더 올리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일부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런 게 개정돼서 나쁘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제 생각은 이제 양면성이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공인중개사 분들이 이제 시세를 형성하는 우위에 있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도자 실제로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 우위에 있어서 이런 가격들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들을 높게 올리는 그런 경향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임대차 3법이나 여러 가지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지금 부동산의 호가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 이제 공시가격을 시세의 이제 90% 수준까지 높이려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 이제 종부세라든가 또는 이제 재산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이제 부담을 갖게 됩니다. 지금 현재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정부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과다하게 올리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지금 세금을 많이 올리고 있는 시점인데 이런 세금을 올리는 것이 단순히 부동산의 가격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이런 세금을 올려가지고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역대의 그런 세금 정책들을 봤을 때는 세금을 완화시켜 줬을 때 부동산이 순기능을 하면서 거래의 순기능을 하면서 거래가 실제로 되고 그러한 거래세나 양도세를 감면해 줬을 때 이제 거래가 되면서 부동산의 가격이 그래도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를 부담을 하면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모두 다 강화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취득을 추가로 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보유를 하기에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매도를 하기에는 더욱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에 대한 모든 규제들을 꽉꽉 막아놓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으로 보여지고 24번의 대책위를 냈으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그래서 현재는 이 취득세라든가 보유세 그리고 양도세까지 모두 다 이렇게 막아놓은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진퇴양난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는 전략을 많이 채택하고 있을 겁니다. 뭐 보유세 많이 낸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이 부동산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 보유세를 가지고 떨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보유세보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더 크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보유세의 부담뿐만이 아니라 계약금을 받은 거를
2배로 100배 이상 해주면서까지 파기를 하는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심리 저항선이 꺾였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의 그런 부동산 시세가 얼마나 더 상승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세금 전략으로 인해서 이런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이런 주택들을 매도하게 될지는 진짜 의문이에요.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부분이 이번 2020년도에 하나의 키워드가 됐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금 조달 계획서가 의무화되면서 이제 비실거주의 목적, 그리고 외지인, 법인, 증여 뭐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예전에는 그냥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었다면은 그래도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화하면서 심리적인 압박 같은 거를 이제 매수자로 하여금 준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거주할 사람만 주택을 매수해라 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죠. 그리고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2년을 거주해야지, 이제 실거주해야지 주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실거주를 해야지 입주권을 이제 분양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 실거주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그 전세 물량들이 좀 급감하고 있는 걸로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파급 효과들이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년이 지나고 이제 2021년이 지난 뭐 하반기나 후년에 많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여져요. 실제로 3기 신도시의 물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공급되려면 한참 남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입주를 해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분양받으시는 분들이 그런 핵심적인 물량의 전세 물량들도 안 나올 개연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9개의 핵심 키워드들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뭐 말을 짧게 하려고 했는데 영상을 찍다 보니까는 굉장히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개의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9개의 키워드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이제 상승하게 될 수 있게 만든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 9개의 키워드들을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그 개개인별로 한번 이런 키워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정리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인터넷에 좀 검색도 해보셔서 이러한 개개인의 키워드들로 인해서 어떠한 현상들이 발생을 했고, 물론 저와 생각이 틀린 구독자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저와 생각을 틀리하는 다른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그런 분들의 뭐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2021년에는 이제 2020년과 틀린 다른 키워드들이 또 생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2021년에는 여러분들이 올해 이루지 못했던 그런 뭐 내 집 마련이라든가 부동산의 재테크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2021년에는 여러분들이 새롭게 계획하셔가지고 원하시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202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신청까지 해 주시면 제가 이러한 영상들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제가 열심히 영상 찍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원하시는 것들을 꼭 이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